일산 부동산 시장 무서워요? 집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오릅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곳은 이 영상에서 소개할 고양시 일산입니다. 요즘 이쪽 부동산 시장 어떤가요? 강남처럼 폭등이 기대된다고요? 일산은 희망이 없어서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일산이 지금 큰 흐름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충격적이고 어찌 보면 무섭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곳이 오를 때 같이 올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몰리지 않을 거라서 더 심한 양극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흐름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산 동구의 구축 아파트 거래량도 2월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고 서구의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거래량이 눈에 띄는데 영상 찍는 오늘이 3월 12일인데 2월 매매 거래량이 189건 나왔습니다. 20일 정도 추가로 등록되는 건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250에서 300건 될 텐데 진짜 중요한 건 거래량이 1월에 꺾였다가 다시 늘어나는 중이라는 점이랑 이게 지역 불문하고 보이는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일산도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움직인다는 걸 보셔야 하는데 사실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가격 흐름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래서 일산은 그동안 전세가율이 높았습니다. 신축이나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솔직히 저도 일산은 급급매나 수요 많은 신축 아니면 신중하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번에 오픈한 덕이동 민간임대 아파트 여기를 관심 갖고 지켜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산은 더 불안하니까 10년 전세 살고 그때 오르면 10년 후에 분양받겠다고 하던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이동 민간임대 궁금하신 분은 화면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혹시 전화번호 적기 불편하시면 아래 부분에 있는 제품 보기 누르셔서 덕이동 민간임대 상세 페이지 들어가시거나 영상 아래 상세 페이지 누르시면 나오는 녹색으로 된 전화문의 버튼 눌러서 연락 주십시오. 다시 집값 이야기로 돌아와 일산 부동산 참 복잡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오를지 안 오를지 어디를 사야 돈 벌지가 중요한데요. 일산 오를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일산 부동산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영상 준비했는데요. 이제부터 요즘 고양시 일산 아파트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앞으로 일산 아파트 어떻게 될지 언제 어디를 잡는 게 좋은지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죄송하지만 단기 투자나 하락에 베팅하실 분은 여기서 멈추시고 다른 영상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니시라면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일산이 속한 고양시 아파트 어떤지 전체적인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시 전체 주간 매매지수 흐름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3월 3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0.005% 떨어졌고요. 그리고 전세지수도 살펴보니 전주에 비해서는 0.059% 올랐습니다. 오름폭이 꽤 큰데요. 그래프로 보면 묵직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고양시의 아파트 전체 데이터라서 여러분이 보시는 일산 단지 흐름과는 다를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어떻든 살고 싶은데 투자로 보신다면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는데 사야 합니다. 아셨죠? 이제부터 일산 안의 개별 단지들 흐름을 보면서 현재 동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산 아파트 단지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단지는 2013년 4월 준공된 일산 두산이브 더 제니스입니다. 여기는 서구에서 1위 하는 단지인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경의중앙선 탄현역 바로 앞에 있어서 좋고 단지에 상가가 잘 갖춰져 있어서 좋고 단지가 튼튼하게 지어져서 좋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은 단지인데요. 가격이 잘 안 오르는 점을 아쉽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일산 두산이브 더 제니스 전용 120제곱미터 매매 가격을 보면 3월 3일에 48층 물건이 7억 4,900만원에 거래가 나왔고요. 2월 10일에는 52층 물건이 7억 4,5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고양시 가격이 상승이라더니 여기도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폭등할 기세는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다음으로 매도가도 찾아보니 금매는 6억 8,500만원부터 나오고 있고 일반 매물들은 낮은 가격 순으로는 백사동 4층 물건이 6억 6천만원부터 최고가 9억 5천만원까지 최신 순으로는 7억 2천만원, 7억 7천만원, 8억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는 매물들이 7억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솔직히 호가는 높아 보이지 않고요. 종종 저렴인 매물도 보입니다. 아직 멀었나요? 다음으로 전세 거래도 보니 최근에도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3월 9일에 5층 물건이 5억 4천만원에 계약을 3월 5일에는 18층 물건이 4억 8천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동향을 보면 제 눈에는 평균가가 오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다음으로 전세 호가도 살펴보니 현재 3월 12일 기준으로 등록된 12건이 있습니다. 다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140제곱미터 808세대인데 많다고 볼 순 없겠네요. 이거 수준이 되면 심각해지겠습니다. 이 단지 전세 물건 가격을 보면 낮은 가격 순으로 103동 저층 물건이 5억부터 6억 3천만원까지 나와 있고 최신 순으로는 6억, 5억 5천, 5억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확실히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라서 그런지 전세가 오름폭이 큽니다. 근데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 거래는 될 것 같고요. 현재 물건이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더 엄청 오를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일산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전용 120제곱미터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최근에 매매가는 오르고 있는데 호가는 저가에 몰리고 있다. 사실 진짜 걱정이 되는 건 전세인데 계약된 가격은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전세가는 오르고 있고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단지는 2016년 6월 준공된 일산 요진 Y시티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거래를 보면 3월 9일에 10층 물건이 9억 1000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작년 12월 9일에 102동 10층 물건은 9억에 계약을 11월 12일에는 101동 33층 물건이 10억 5천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저층이라 그런 거라고요. 다음으로 매도가를 찾아보니 금매 물건은 106동 저층 물건이 9억 6천만원에 나와있고 일반 매물들을 보면 최저가 순으로 103동 2층 물건이 9억부터 최고가 12억까지 최신 순으로 보면 9억 5천만원, 9억 6천만원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억 5천만원이 호가의 평균 가격인데요. 여기 호가도 오른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다음으로 전세 거래를 보면 계약이 꾸준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3월 1일에 23층 물건이 6억에, 2월 25일에는 54층 물건이 5억 5,650만원에, 2월 18일에는 11층 물건이 5억 2,5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전세가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건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걸까요? 다음으로 전세 호가도 살펴보니 이 단지도 물량이 많진 않습니다. 근데 가격이 엄청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매도 호가도 찾아보면 최저가 순으로 105동 고층 물건이 5억 6천만원부터 8억 5천만원까지 나와 있고 최신 순으로는 6억, 6억 4천, 6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물량 때문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은 높습니다. 정리하면 일산 요진 Y시티 매매가도 호가도 유지가 되는 정도다. 전세 실거래와 호가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등록된 물건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전세가는 앞으로 오를 확률이 높다. 이런 저의 코멘트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볼 단지는 2011년 준공된 일산 하이파크시티 4단지 파밀리에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거래를 보면 3월 3일에 416동 9층 물건이 4억 6,700만원, 2월 22일에는 416동 13층 물건이 4억 8천만원에 매매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호가는 416동 저층 물건이 4억 4,500만원부터 나오고 호가는 높습니다. 하락은 아닌데요. 다음으로 전세를 보면 최근에 거래가 많이 없는데요. 2월 12일에 416동 22층 물건이 3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2월 10일에는 415동 18층 물건이 2억 7,500만원에 거래가 나왔습니다. 여기 전세가는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도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등록된 물건이 3건 있고요. 가격은 3억 4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물건은 부족하지만 가격이 엄청 오르진 않네요. 사실 가격은 엄청 올랐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이런 물건들이 계약이 되고 그 다음이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묵직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고양시 일산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흐름을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가격이 애매한 흐름이라고요?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일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단지가 제법 나오고 있고 실거래가가 오른 단지도 있어서 그런지 매매 호가도 오르는 단지들이 보인다. 전세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미약하지만 문제는 매물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저의 코멘트도 참고하시고 다음 일산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고양시 일산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해야 하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일산도 결국에는 오를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조금씩 수요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급등이나 매수세가 요동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서울 상급지나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산도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이야기하면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 지금 일산에 아파트 천지인데 인구도 줄어드는데 무슨 집값이 오르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경기나 소득도 중요한데요. 큰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보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걸 강조하는데요. 2월 25일에 금리도 내렸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린 거긴 합니다만 이런 돈이 필수제인 부동산으로 안 올까요? 부동산으로 온다면 일산으로는 안 올까요? 사실 요즘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면 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리는 좀 더 내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돈이 일산 부동산 쪽으로는 안 올까요? 저는 정부가 돈을 풀고 있는 이상 부동산 쪽으로는 돈이 안 올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은 명백한 상승이다 말씀드리긴 어려운 장이지만 돈이 월세보단 전세로 몰리고 있잖아요. 월세 상승보다 전세의 상승이 가파르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월세 이자 비율이라도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니까, 전세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전세로 몰리는데요. 이 수요가 집값이 오르면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끼면 매수세로 돌변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도 그런 불안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 의견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그러면 일산에서 지금 집 사야 한다면 어디를 사야 하나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내가 실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단지를 사시길 권해드립니다. 솔직히 일산과 서울권 지역 비교하신다면 일산은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산에서 투자로 보신다면 싼 단지라고 전세가율 높다고 덥석 잡으시면 안됩니다. 오를 단지, 사람들이 몰릴 단지로 잘 고르셔야 하는데요. 앞에서 알아본 단지들도 괜찮고 혹시 다른 지역을 보신다면 전세 거래량과 매물수 매매 거래량은 꼭 살피시기 바라겠고, 특히 인기가 있는 단지들 위주로 보셔서 급매 나온다 싶으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의 의견도 기억하셔서 지금 시장을 제대로 보시고 대응하셔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일산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